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메이지 이전부터 내려온 귀족 가문이 한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체면이냐, 생존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한 남자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이유로 체면을 버리고 한국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의 클릭 한 번으로 따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도쿄의 대형 로펌에서 국제법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마츠다 나오키입니다. 교토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쭉 일본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제 외가는 꽤 유명한 전통 귀족 가문이에요.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이어져 온 명문가죠. 2025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국제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 변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87%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뉴스를 찾아봤어요.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더군요. 향후 30년 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7%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키 씨, 이거 정말인가요? 옆자리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은 제일 한국인 2세로 저와 함께 일한 지 5년 정도 됐죠. 정부 발표니까 사실이겠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당시 로스쿨 기숙사에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리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들 휴대폰을 보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도 아내 아야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난카이 대지진 얘기 말이에요. 아야코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봤어요. 애들은 어때요? 유은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에이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집에 도착하니 14살 딸 유은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친구들이 다 무서워하던데요. 10살 아들 코에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알아볼게.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죠. 아야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가나자와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외할머니는 88세로 가나자와의 전통 가옥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마츠다 가문의 본가죠. 하지만 아야코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요, 지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미래예요. 이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코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른 나라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일본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잖아요. 인구 감소, 경제 침체, 그리고 이제 대지진 위험까지. 유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호주로 이민 간 애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츠다 가문의 외손자인 제가 일본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우리 가문이 몇백 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의 불빛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로스쿨 1학년이었어요.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지진인 줄 알았는데 흔들림이 계속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룸메이트 다나카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죠. 저희도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해 보니 동북 지방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도 잘 안 들어왔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과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였어요. 특히 외할머니와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사흘 후에야 겨우 외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내가 걱정됐어. 도쿄는 어떠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생신에 못 가서 죄송해요. 그때 외할머니 생신이었거든요. 매년 빠짐없이 갔는데 그 해는 교통마비로 갈 수 없었죠. 외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오키야, 이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느껴졌죠. 그 후로 저는 항상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도 긴장하게 되고 지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됐죠. 그래서 이번 난카이 대지진 예보도 남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10살 코헤이도 함께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코헤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집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이 무너졌거든요. 유은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처럼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아야미는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서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진도 거의 없고 공기도 좋대요. 아야코도 거들었습니다. 문화재 연구하면서 여러 나라 자료를 보는데 일본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교육 환경이나 사회 안전망 면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는 없어요. 제 경력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계시는데. 그때 아야코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나오키 씨, 우리가 지금 지키려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가문의 전통이나 체면보다는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말, 저희는 가나자와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외할머니 마츠다 후미에는 88세의 고령이지만 정신이 매우 또렷하세요. 가문의 전통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분이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착하자 외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나오키야, 요즘 소문이 안 좋더구나. 내가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한다면서. 아야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생각해보니 일본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아서요. 특히 지진 위험도 있고요. 외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야코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츠다 가문은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이 땅을 지켜왔다. 조상들이 쌓아온 이름을 내가 무너뜨리려 하느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들 미래라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뿌리를 내리겠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다 버리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외할머니의 말씀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38살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유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무서워요. 친구들도 다 지진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코헤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무서워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답이냐? 우리 조상들도 전쟁과 재해를 다 겪으면서도 이 땅을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그 전통을 끊으려 하느냐? 그날 밤 가족들끼리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외할머니가 주무시고 난 후에 말이죠. 할머니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야코는 확고했어요. 나오키 씨,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해요. 일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제도 침체 상태예요. 거기다 지진 위험까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고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도쿄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가족을 위해 최선일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야코가 갑자기 저에게 한국 관련 자료를 보여줬어요. 나오키 씨, 이것 좀 보세요.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일본과 가깝기도 하고 법률 시스템도 비슷해서 나오키 씨 같은 변호사가 일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야코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치안 수준,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등이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더군요. 특히 디지털 인프라나 행정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자료 어디서 구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OECD 통계나 각종 국제기구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했어요. 아야코는 문화재 연구자답게 자료 조사를 정말 꼼꼼하게 해놨더군요. 특히 교육 환경에 대한 자료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학업 성취도나 대학 진학률이 일본보다 높았거든요. 유은아와 코에이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야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자료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고요. 언어는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나오키 씨도 영어 잘하시고 한국어도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던데요. 아야코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로펌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어요. 얼마 전에 한국 대기업과의 계약건을 담당했는데 한국 측 변호사들의 전문성에 정말 놀랐거든요. 일본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 김 과장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김 과장님, 한국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일하기 어려울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 로펌들이 일본어 가능한 변호사를 많이 찾고 있어요. 한일 간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많거든요. 나오키 씨 같은 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적어도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큰 결심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로펌 대표인 오카다 변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나오키 군, 요즘 한국 쪽 일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김 과장이 말했나 보더군요. 아,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오카다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오키 군, 혹시 한국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죠.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군. 자네 같은 인재가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귀족 자손의 길이 아니야.
오카다 씨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국을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귀족 자손의 길이라는 표현도 거슬렸어요. 한국도 이제 선진국 아닌가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일본과는 격이 다르지. 자네가 굳이 거기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 집에 돌아와서 아야코에게 오카다 씨와의 대화를 얘기해줬어요. 아야코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네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도 오카다 씨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유은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저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일본에만 있으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14살 아이의 말치고는 꽤 성숙했습니다. 코헤이도 말했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한국 애니메이션도 재미있고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던데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야코가 말했어요. 나오키 씨, 우리 한번 한국에 여행이라도 가볼까요? 실제로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할머니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반대하시는 상황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주말 다시 가나자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아야코가 조사한 한국 관련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가져간 거죠. 할머니, 저희가 조사해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자료를 보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볼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일본을 떠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분위기가 다시 경직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지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싶지 않아요. 외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유은아야,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일본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혼자 계시잖아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헤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한국에 가더라도 자주 찾아뵐 거예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도 안 돼. 너는 마츠다 가문의 망신이다. 외할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날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결국 우리 안전을 걱정하시는 건데 천천히 이해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로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 과장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김앤장 법무법인의 박 변호사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직접 구직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저희가 일본어 가능한 국제법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김 과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나오키 씨의 경력을 보니 저희가 찾던 인재와 정확히 맞더라고요. 박 변호사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좋았어요. 연봉도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고 업무 환경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오셔서 저희 사무실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 삼아 오시면 항공료와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모두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한국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은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응, 아빠 면접도 보고 우리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둘러볼 수 있을 거야.
아야코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도 됐어요. 정말로 한국행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야코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한국에 가볼까요? 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로만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르잖아요. 외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녀와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실제로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다. 유은아가 감탄했어요. 출입국 심사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됐고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죠. 아빠, 여기 정말 발전된 것 같아요. 코에이도 신기해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정시 운행은 물론이고 차량도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생각보다 세련됐어요. 여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야코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막연히 일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숙소는 강남구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체크인 과정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이 영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서비스 수준도 일본 못지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드디어 김앤장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로비에서 저희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나오키 씨. 한국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공항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부터 구경하시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의 대형 로펌보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IT 인프라가 정말 발달돼 있었죠.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돼 있고 직원들이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떠세요? 박 변호사가 자랑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놀랍네요. 일본보다 더 앞선 것 같아요.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장 문화였어요. 일본처럼 경직되지 않고 수평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젊은 변호사들이 시니어 변호사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로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글로벌 감각이죠. 우리는 항상 세계 시장을 보고 일해요. 일본처럼 내수 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에 뜨끔했어요. 실제로 일본 로펌들은 대부분 국내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 로펌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제 경력과 전문 분야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오키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좋죠. 일본 기업들과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대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연봉은 현재보다 20% 인상된 조건으로 제안 드릴게요.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이었죠. 비자나 거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족 비자도 함께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면접을 마치고 가족들과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먼저 명동에 갔는데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일본의 시부야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유은아가 말했어요. 길을 물어봤는데 몇 명이나 친절하게 알려줬거든요. 일본어로 말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에이는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아빠, 이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일본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에 온 가족이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은 교육 환경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국제학교와 일반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시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엄마, 여기 학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유은아가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일본보다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국제학교 상담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학생들의 경쟁력이 정말 좋아요. 특히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야코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네요. 일본보다 더 국제적인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모두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유은아가 먼저 대답했어요. 코헤이도 동의했습니다. 저도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아야코는 좀 더 신중했어요. 좋긴 한데 실제로 살려면 고려할 게 많잖아요. 그래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교육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는 일본 못지않은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날 경복궁을 구경했는데 아야코가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정말 아름답네요.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경복궁 해설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야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나도 한국 문화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어요. 한일 문화 교류에 관한 블로그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3박 4일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정말 한국으로 갈까요? 아야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직 외할머니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일단 외할머니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도쿄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새벽 4시쯤이었는데 잠에서 깰 정도로 강했습니다. 여보, 지진이에요. 아야코가 저를 깨웠어요.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저희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졌어요. 지진이 끝나고 뉴스를 확인해 보니 도쿄 전역에 피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로펌 건물도 유리창 몇 개가 깨졌고 저희 집도 벽에 금이 갔어요. 가장 걱정됐던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가나자와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외할머니 댁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더군요. 전통 가옥이라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다행히 외할머니는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지만 많이 놀라신 상태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오키야, 정말 무서웠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줄은 몰랐어.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오는 길에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오키야, 내 말이 맞았구나. 정말 위험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더라. 할머니, 이제라도 저희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이 한국에서 본 게 어땠는지 얘기해다오. 그날 밤 저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외할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셨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좋더냐? 네, 할머니 안전하고 살기도 좋았어요. 특히 의료시설이나 사회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유은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정말 잘 모셔드리더라고요. 외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떠나는 게 맞을까?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지만 전보다는 유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한국에 가더라도 자주 뵈러 올게요. 비행기로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한번 한국에 오셔서 직접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며칠 후 저는 김앤장 법무법인에 연락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안해 주신 건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박 변호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로펌의 사표를 제출하는 날, 오카다 대표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오키 군, 정말 한국에 가겠다는 거야? 네,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오카다 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동료들 중에는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정말 축하해줬어요. 나오키 씨,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한국 이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계약, 아이들 학교 전학, 각종 서류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심지어 아파트 구하는 것까지 도와줬죠.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보증금을 내고 월세 없이 사는 거죠. 박 변호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시스템이지만 적응하시면 더 경제적일 거예요. 외할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응. 너희들이 살 곳을 직접 봐야겠어. 그래야 안심이 되지 않겠니? 외할머니의 변화에 온 가족이 기뻤어요. 아야코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에 관한 블로그를 시작해볼까 해요.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걸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은아는 정말 열심히 했고 코헤이도 게임하듯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빠, 한국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드디어 한국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외할머니도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응, 너희들 걱정되는데 어떻게 혼자 있겠니? 나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죠.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아야코가 말했어요. 네, 우리 모두 화이팅. 유은아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도어락이나 각종 스마트 홈 시설에 외할머니가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코헤이가 외할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김앤장 법무법인에서의 첫 출근 날 정말 긴장됐지만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나오키 씨, 환영합니다. 일본어 가능한 변호사가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어요.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나 업무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빨랐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유은아는 국제학교에, 코헤이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아빠, 학교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외할머니는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곧 한국 생활의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웃 박씨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더라.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 6개월이 지나자 모든 게 안정됐어요. 저는 김앤장에서 승소율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일본 기업들과의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유은아는
과학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아빠,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코헤이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한국어 정말 잘해요. 친구들이 일본어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아야코의 블로그는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서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박씨 할머니와 절친이 되셨어요. 나오키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구나. 매일 함께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계세요. 어느 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오키야,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진짜 귀족은 뿌리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인간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줬어요. 일본을 떠나는 게 배신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애국이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정말 멋진 나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